안녕하세요. 자, 이제 4단원으로 넘어갑니다. 4단원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4단원은 3장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3단원에서는 그냥 다 자유롭게 열려있는 구조였었다라고 한다면은 4단원에서는 이제 고리 구조로 묶여있는 sp3 원성탄소들의 구조나 모양,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단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단원의 제일 첫 번째 거부터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내용이 일단 명명법이에요. 그래서 명명법은 앞쪽에서 한번 3장에서 명명법의 기초 이론을 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는데, 단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슬구조 알케인에 비해서 이제 접두사로 사이클로라고 하는 접두사를 더 하나 붙여준다.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붙일 때 주의하셔야 될 점들만 몇 가지 좀 짚어보고 넘어가시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아유팩 명명법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모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모체를 선정하는데 일단 이렇게 다 나열을 해놨어요. 분자능의 고리 구조의 탄소수를 일단 세고요. 그 다음에 접두사 사이클로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더 긴 탄소 사슬이 있다면은 사슬을 모체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고리 구조 문제를 낼 때는 고리 자체에다가 번호를 붙이는 방법이 사슬에다 번호를 붙이는 방법보다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고리 구조를 모체로 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만약 사슬 구조하고 고리 구조의 탄소수가 완전히 똑같다면은 그럴 때는 고리를 모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대로 탄소수가 동등하더라도 더 치환기가 많은 구조가 모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고리 구조의 탄소수가 훨씬 적고 사슬 구조가 훨씬 더 긴데도 불구하고 고리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명명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단 아유팩 규정에서 얘기하는 그 규정에서 벗어난 명명은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번호를 잘못 매긴다든지 아니면 얼토당토 맞지도 않은 이상한 곁사슬에 이름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만 피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체를 잡는 방법이 밑에 6가지 종류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고리가 6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리에 있는 이 탄소 하나에 이렇게 탄소 하나짜리 메틸기랑 그 다음에 옆에 탄소 3개짜리 프로필기가 각각 하나씩 2개의 치환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사슬 구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5개의 탄소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고리의 탄소예요. 이 탄소를 사슬의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고리만의 탄소로 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탄소 하나랑 여기에 있는 탄소 3개짜리 치환기가 2개 붙어 있는 이게 모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체의 이름은 사이클로 헥세인이 되겠네요. 자, 그 옆에도 보시게 되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탄소는 고리의 탄소니까 여기에 탄소 2개짜리 에틸기, 여기에 탄소 4개짜리 뷰틸기가 붙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모체는 이렇게 사이클로 헥세인을 모체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이 탄소의 위치가 고리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 메틸기 하나랑 이 옆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여기는 핵실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메틸기가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고리를 모체로 잡은 거예요. 자, 그 밑에 거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탄소사슬이 있고 여기 고리는 5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요 사슬을 모체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 또 고리를 모체로 잡는 경우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유팩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물어보진 않을 거고요. 이름이 제대로 돼 있나 아니면 번호를 제대로 매겼나 이런 식으로 아마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럴 때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탄소수가 제일 많은 거를 모체로 잡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체로 잡았으니까 얘는 헥세인이 되는 거고요. 그 헥세인의 첫 번째 탄소에 요 사이클로펜틸기가 붙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탄소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여기도 5개니까 이때는 좀 고리를 모체로 잡는 것이 좀 편리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모체로 잡았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고리에는 치환기가 하나도 없고 사슬 구조에만 치환기들이 있으니까 이때는 사슬 구조가 치환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여기를 모체로 잡는 게 훨씬 편해요. 명명을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모체를 잡았다. 모체 잡는 방법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번호를 지정하게 되는데, 번호, 이거 모체의 번호를 지정하는 거 앞에서도 앞에 했었죠. 근데 이제 사슬 구조일 때는 번호를 지정하는 게 양쪽 끝 지점에서부터 1번, 2번 이렇게 붙여 나가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고리는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단 탄소 끝 지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어떤 수소들 외에, 이런 자리에 수소들이 다 붙어 있는 거죠. 두 개씩. 근데 수소 외에 다른 치환기가 붙어 있는 이 자리를 1번으로 그냥 붙여버린다 하시면 돼요. 어디가 1번이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치환기가 최대한 작은 번호를 가지게 번호를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치환기가 둘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치환기들의 숫자가 가장 작은 조합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1번 줬으면 여기 2, 3, 4, 5 이렇게 안 하고 1, 2, 3에서 숫자들을 최대한 작은 숫자들의 조합으로 지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은 치환기가 결합했을 때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치환기가 결합된 위치가 항상 1번이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여기에서는 특별히 우선순위가 높은 치환기는 없는데 일단은 메틸기하고 에틸기가 붙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에틸기가 붙어 있는 탄소하고 메틸기가 붙어 있는 탄소들이 둘 다 1번이 될 수 있는 말단 지점이다 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슬 구조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슬 구조에서 이렇게 길다란 사슬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메틸기가 하나 붙어 있고 여기도 메틸기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1번, 2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1번, 2번 이렇게 하셔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에틸기가 있고 여기에 메틸기가 있을 때 여기도 1, 2, 3이 되고요. 여기도 1, 2, 3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 메틸기나 에틸기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동등하고 어느 쪽으로 해도 번호가 다 똑같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느냐, 치환기들의 이름을 보고서 알파벳 순서가 더 먼저인 게 작은 번호가 되게끔 해서 여기가 1번, 2번, 3번, M보다는 에틸에서 E가 더 먼저니까요.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1번이 붙어 있는 지점하고 여기 3번이 붙어 있는 지점을 각각 사슬 구조의 요 말단이라고 가정을 해버리신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치환기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똑같은 메틸기, 에틸기, 알킬기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알파벳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상 에틸기가 먼저니까 여기를 1번, 여기를 3번 이렇게 준 것 뿐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도 메틸기가 있고 여기도 메틸기가 있고 여기도 메틸기가 있는데 여기서 1번을 주면은 1, 2, 3, 4, 5가 되죠. 그러니까 숫자 커져요. 근데 여기서 1번을 주면 1, 2, 3, 4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1번을 줘도 1, 2, 3, 4가 되죠. 그럼 1번하고 4번은 변하지 않는데 이 자리가 지금 여기에 써 있는 1번처럼 주게 되면 2번이 되지만 여기 4번에서부터 1번을 주게 되면 여기가 3번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을 말단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가 1번이 된다라고 보시고 그 1번이 되는 지점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쪽이 작은 번호를 가지게끔, 그래서 여기가 1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메틸기가 이 자리에 붙어 있었다 그럼 여기가 1번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메틸기 두 개하고 에틸기가 있는데 2번이 없었으면은, 여기가 없었으면은 에틸기가 알파벳 순서상 빠르니까 여기가 1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알파벳은 항상 이 치환기들의 번호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번호를 최대한 작게 가는 걸로. 그래서 요 메틸기도 여기 에틸기도 우선순위는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알파벳 순서만 빠른 거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말단인데 말단 중에서 더 가까이에 치환기가 붙어 있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예요. 요 치환기가 여기 붙어 있었으면 이번엔 여기가 1번이 될 거고요. 에틸기를, 그러니까 알파벳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알파벳은 항상 숫자까지 다 했을 때 숫자들까지 완전히 동등할 때만 보는 겁니다. 항상 요걸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번호는 이렇게 매겨나간다 그 얘기고요. 에틸기가 여기 붙어 있어도 뭐 마찬가지로 숫자를 최대한 작게 줘야 되는 그 방향으로 번호를 이렇게 매기시면 되겠고, 에틸기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말단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말단에는 두 개의 치환기가 있고 요 말단에는 하나의 치환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무조건 1번이에요. 이럴 때는 양쪽 말단에서부터 벌써 비교를 했을 때 요거는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판가름이 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가 1번이다. 번호 붙이는 게 이렇게 약간 사슬 구조랑은 약간 다르게 조금 까다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서 연습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머지의 경우는 뭐 앞에서 배우신 IUPAC 명명법 규정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요. 다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일부러 제가 명명을 안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번호들을 이용해 가지고 명명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서 너무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연습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한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해 보시고 하는 게 본인한테 훨씬 유리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린다면은, 이 중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2, 4.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컴마로 항상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하고 문자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해요. 그래서 1, 2, 4에 3개의 동등한 메틸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접두사 try, 그 다음에 메틸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럼 치환기 다 썼어요. 이제 모체만 써주시면 돼요. 모체는 그냥 사이클로헥세인이죠. 그래서 사이클로헥세인 이런 식으로 명명을 만드시면 돼요. 이것처럼 나머지도 한번 다 명명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명명법은 다 똑같은데요. 한 가지를 조금 더 다뤄야 되는 게 있어요. 명명법에서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게 사슬구조에서는 없었던 이야기인데 바로 이거죠. 입체 배열을 이제 드디어 하나씩 하나씩 다루기 시작합니다. 고리구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메틸기가 서로 같은 방향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는 점선 방향에 하나는 돌출 방향에 이렇게 하나는 튀어나와 있고 하나는 뒤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도 역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시스라든지 트랜스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두 개의 치환기가 붙어 있을 때만 쓰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치환기가 서로 동등해도 되고요. 동등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사이클로헥세인 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뭐 CL이 붙어 있고요. 하나는 옆에 점선 방향으로 여기 뭐 BR이 이렇게 붙어 있다 해도 두 치환기는 트랜스 관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는 같은 방향일 때, 그 다음에 트랜스는 서로 다른 방향일 때. 자, 그런데 이렇게 치환기가 만약에 여기는 쐐기 방향으로, 여기는 점선 방향으로, 여기는 또 쐐기 방향으로 만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스 트랜스를 아예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함부로 시스 트랜스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를 보실 때도 있을 거예요. 치환기가 이렇게 하나가 돌출이고 또 하나도 돌출이고 또 하나도 돌출이에요. 이렇게 세 개인데 다 돌출이에요. 이럴 때 시스라고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관용적으로 허용하는 거죠. 그냥 전부 같은 방향이다 라는 걸 표현할 때는 시스라고 쓰게 되고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트랜스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트랜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만 하나쯤 사람들이 그냥 허용한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치환기가 서로 같은 방향일 때랑 다른 방향일 때 고리구조에서는 이것들의 방향을 가지고 시스 트랜스 이런 입체 배열을 명명법의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써준다. 뭐 이런 정도까지가 고리구조 화합물들의 명명법입니다.